저 사람이 죽였습니다. 아,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보라고. 여기 좀 봐봐. 요 두 숫자의 소수 부분이 일치한데, 다시 뭐라고? 소수 부분이 일치한데.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로그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로그에 x의 제곱인데 2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n 플러스 뭐라고 잡을 수 있어? 2 알파지. 이럴 수가. 둘이 어떻게 같아? 알파가? 같아요. 알파 2알파가 1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렇지.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0이면 당연히 같겠지. 소수 부분이. 근데 얘가 1보다 커지는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2알파가 1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소수 부분이 뭐로 바뀌는 거야? 2알파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돼. 근데 다 필요 없고, 봐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두 숫자를 뺐을 때 뭐가 된다는 걸까? 정수가 된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 뺐을 때 정수가 된다. 다시 뭐라고? 두 숫자를 뺐을 때 정수가 된다. 두 숫자를 뺐을 때 정수가 된다를 의미. 그러니까 이게 해법이야. 이게 메인 해법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누가 봐도 더 크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로그에 x의 제곱에서 뭐를 빼주면, 로그 x를 빼주면 얘가 정수가 되는데 얘는 어차피 로그 x지. 이 로그 x에서 로그 x를 빼주면 로그 x잖아. 얘가 무슨 수? 정수가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x가 갖춰야 될 거는, x는 10의 n 제곱, 그 다음에 n은 정수. 그래서 n으로 가능한 숫자 몇이야? 아니 바보들아. 이거를 충족시키는 n은 1 말고 없잖아. 그래서 x가 몇이야? 10. 알겠지? 오, 멋있다. 이거는 정리해놔. 주말 테스트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문제니까. 사실 이거 아니면 낼 게 없으니까. 원리합계도 해야겠지? 얘들아 3-5번도 그 뭐지? 별표 좀 쳐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안 나. 주말 테스트 시험지에서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얘는 좀 그래도 좀 알아두자. 근데 이거 주태에서는 안 나오지 않았어? 거기 책갈로 주태에서 안 나오지 않았어? 그때는 이게 그 뭐지? 주태를 많이 안 봤잖아. 그래서 넓은 범위를 이렇게 한 번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뒤에서 나왔지. 수업 패스가 적으니까. 안 하신다고 하시죠? 아니 씨발, 나 지금 한다고 했잖아. 방금 했잖아. 한다고. 말 바꿀 수도 있지, 새끼야. 너는 그러면 이제부터 잘할게요. 다음에 또 씨발 커피 사들고 오면서 쳐 늦게 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또 커피 사들고 쳐 들어오고, 씨발 새끼야. 너나 잘하세요, 이 개새끼야, 진짜. 응? 아유, 저 개새끼, 씨발 진짜. 근데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진짜. 시연아 안녕? 자, 그래서 1년마다 복리 10년. 그러니까 이게 복리가 뭐냐면, 그 너희 혹시 인스타 넘기다 보면 자칭 재무 설계사라는 타이틀을 건 그 사기꾼들, 복리의 힘 이지랄하면서 경제 기억자도 안 배운 친구들이 경제 기억자도 모르고 상용 로그도 모르고 복리 계산하는 방법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자칭 재무설계사들이 떠드는 그 복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맡길 거거든. 연이율 3%라는 거는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다음 연도에? 30만 30만 원. 그러니까 봐봐. 내가 1,000을 넣었어. 1,000만 원을.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1,030만 원이 되지. 연이율 3%니까. 봐봐. 처음에 받았던 그 3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뒤질 때까지 받는 거야. 1,060만 원, 1,090만 원 이런 식으로. 얘를 단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맡겼던 돈에만 이자를 붙여서 줘. 근데 잘 봐봐. 내가 1,000만 원을 맡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가 돼? 1,030만 원이 되지. 봐봐. 내 은행에는 내 돈 얼마가 있는 거야? 1,030만 원이 있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자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1.03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 1.03을 그냥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30%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보다야 더 크겠지. 그 다음 가치가. 얘들아, 요거의 3%는 얼마일까? 30? 3.9 아 30. 30만 9천 원이야. 그래서 그냥 1,060.9야. 처음엔 9천 원이잖아. 별거 차이가 안 나지.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 알겠지?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 봐봐.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계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내가 1,000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는 여기다 1.03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얘를 계산한 게 1,000만 원의 3%니까 0.03을 곱한 거잖아. 그리고 원금에다 더한 거지. 그럼 1.03을 그냥 곱한 거랑 같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1.03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1.03을 복리로 다음 해. 그러면 1.03을 몇 번 곱해야 될까? 10번. 10년이니까 봐봐.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1.03을 10번 곱하는 거야. 10제곱으로.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뭔지를 찾아주면 돼. 뭘 이용해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단리로 받는다고 칠게. 뭐로 받는다고? 단리로 받을 거야. 그러면 10년을 묵혀놓으면 그 이자가 얼마가 될까? 30만 원씩 몇 번 받으면 돼? 왜 9번 받아? 10년 묵혀놨는데 10번 받아야지.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10년이 아니라 10년을 여기 은행에다가 두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1,300만 원이 돼. 그러니까 30만 원 이자를 10년 동안 받은 거야. 얘는 단리라고. 계산하기가 되게 간단하지. 근데 내가 계산해야 될 건 뭐야? 복리 계산은 뭐야? 1,000만 원에다가 1.03을 몇 번 곱하겠다고. 10번. 근데 여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 1.03을 로그 1.34를 봐봐. 로그 1.03을 뭐라고 하겠대? 0.0128. 그 다음에 로그에 1.34를 뭐라고 해? 이거라고 하겠대. 그럼 봐봐. 잘 봐봐. 지금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워버릴게. 근데 여기에다 그냥 바로 대놓고 로그 씌우면 좀 그렇잖아. 왜? 1,000만 원은 좀 이따가 그냥 나중에 곱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3의 10제곱에 해당하는 그 로그 값을 먼저 알면 되지. 봐봐. 1.03의 10제곱의 로그 값이야. 그럼 얘는 10 로그 1.03이지. 1.03은 뭐야?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나와? 0.128이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0.128에다가 뭘 0.128이 나왔지.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거냐고? 아니지. 근데 0.128이랑 같은 로그 값이 위에 있다? 뭐야? 1.34지. 잘 봐봐. 얘랑 이 전체 로그 값이랑 얘랑 서로 같아. 그러면 1.03의 10제곱이랑 뭐랑 같다는 거야? 1.34랑 같은 거야. 그래서 1.340만 원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로그 1.03의 제곱이지? 이게 10이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계산해봤더니 0.128이야. 그 다음에 0.128이랑 같은 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로그 1.34랑 같아. 그럼 로그 1.34랑 얘랑 서로 같은 거야. 둘 다 로그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랑 뭐랑 같았다고? 1.34랑 같았다고. 거기에다가 1000만을 곱하면 1340만 원이 돼. 그러면 원래 얘랑 비교했을 때 40만 원이 차이 나잖아. 40만 원이면 몇 퍼센트야? 1000만 원에 몇 퍼센트야? 4%야. 이 정도가 차이가 나. 알겠지? 근데 그럼 단위를 왜 해? 달리를 왜 안 하고? 그래서 안 해. 복리해. 복리로 하는 게 이득이니까. 복리로 계산해줘. 달리를 왜 하냐가 아니라 달리라는 것도 있고 복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등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그 단위의 존재. 달리 존재 이유? 얘랑 비교되잖아. 그리고 그 먼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 개념이 먼저 나왔겠지. 근데 소비자들이 씨발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을 때는 은행에서 이렇게 줘도 감사합니다. 300만 원 감사합니다. 자기 돈이 10년 동안 썩어 있는 것도 모르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똑똑해져. 이렇게 내놔. 뇌피셜이야. 알겠지? 이것도 정리해두세요. 원리 합계라는 게 뭐예요? 원리합계?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게 원리합계야. 그럼 여기서 원리 합계는 1340. 그러니까 원리합계잖아. 원은 원금, 리는 이자할 때 리, 합계는 그냥 합계.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뭐 정리할 시간 더 필요하니? 응? 요 얘기 한번 해볼게. 너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건데 적금이라는 게 있고 예금이라는 게 있거든. 둘의 차이점 혹시 아니? 예금이 미리. 그러니까 얘는 봐봐. 적금할 때 내가 1000만 원을 부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1000만 원을 부을 건데 얘는 봐봐. 우리 일반적인 그 월급 받는 그런 직장인이 한 번에 1000만 원 딱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이야. 그 저번 달에 대학교 졸업했어. 못 하잖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게 적금이야. 예금은 1000만 원 한 번에 뚱 이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얘를 100만으로 10번 쪼개서 낼 거야. 얘는 한 번에 낼 거야. 예금이니까. 그 이자가 똑같이 10%라고 할게. 마찬가지로 복리 계산할 거야.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10회로 나눠서 했어. 그러니까 월 이자가 10%라고 할게. 이거 거의 사채급이거든. 그래서 월 이자를 10%라고 하고 얘 10개월, 얘 10개월 했어.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받는 돈이, 얘가 최종적으로 받는 돈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오른쪽이 더 커? 왜? 오른쪽은 10%는 계속 1,000만 원. 맞아. 얘는 소연 혹시 이해되니? 봐봐. 그러니까 적금은 1,000만 원을 똑같이 은행에다 맡길 건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맡길 거야. 근데 얘는 예금은 1,000만 원을 먼저 딱 넣고 그냥 이게 10개월 동안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눈덩이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야. 내 돈이 은행에 오래 있을수록 그 이자가 커져. 그러니까 나는 은행에 돈을 뺏긴 거거든. 그 뺏어간 돈이 은행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돈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줄게. 봐봐. 이렇게 그 스키장이야. 그러니까 예금이 뭐냐면, 예금은 눈덩이 큰 거 있지. 얘를 이렇게 떼글떼글 그냥 바로 굴리는 거야. 근데 적금은 뭐냐면 요 작은 눈덩이 있지. 요거 하나 굴리고 한 달 뒤 또 하나 굴리고 한 달 뒤 또 하나 굴리고 한 달 뒤 또 하나 굴려. 갈수록 화살표가 짧아지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 넣어둔 100만 원은 10개월치 이자를 다 받아. 10개월 동안 이자를 다 흡수해. 근데 얘는 9개월만 흡수, 8개월만 흡수, 7개월만 흡수, 점점 작아져. 근데 얘는 100만 원으로 다 쪼개, 그러니까 10등분 해줘. 이렇게 10등분 해줬을 때 이 모든 눈덩이가 다 10개월 동안 있는 거야. 얘네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0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율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예금이 더 많이 받아. 이거를 나중에 어디에서 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만약에 10%면 1.1에 10제곱이지. 1.1에 9제곱, 1.1에 8제곱, 1.1에 7제곱 이런 식이야. 둘이 이런 차이점이 있어. 예금하고 적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알려줘. 우리나라가 경제교육이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한 달에 1년에 저축하는 돈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연 이자가 5%라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에 5%는 얼마야?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절하면 돼. 너무 멍청한 친구니까. 가까이 둬서 좋을 게 없는 친구야. 알겠지? 진짜 되게 멍청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1,000만 원을 적금을 하잖아. 그럼 받는 돈이 얼마 안 돼. 적금으로 했을 때. 이런 게 적금이야. 근데 물론 사회초년생 때 적금을 해서 목돈을 모으기는 좋게 하겠지만 잘 생각하고 따져야 돼. 그래서 3-6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 3-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해봐. 요거는 지금 시연이도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문맹 친구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맹 친구가 읽으면 거의 못 풀 거거든. 근데 잘 한번 풀어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잘했어. 이야. 너 왜 울먹여? 아니 명찰이 흐릿해지셨어. 이거? 그만둘 때가 됐나? 아 이거 주동쌤이 명찰 바꿔드릴까요? 했는데 아니요. 왜냐면 명찰이 좀 반딱반딱하잖아. 그럼 너무 신규 선생님 같잖아. 짬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세탁기 한번 돌려가지고 흐려지긴 했는데, 가오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걸 주머니에 맨날 넣고 다니니까 먼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닦긴 했어 이런데. 그래가지고 뭔 가오야 왜 씨. 너야 무슨 중학생이니? 서양 로그랑 아무 관련이 있지 않아? 왜 상영로그랑 관련이 없어?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너 이 개념 외울 시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거 있잖아. 그거는 한번 설명 다시 할 테니까 보세요. 봐봐.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료에 아우씨. 에이 오.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의 노동과 자본 투입량은 얘에 비해서 몇 배랑 몇 배? 2배, 4배야. 자, 봐봐. 노동하고 자본 투입량이 있어. 몇 배, 몇 배? 2배, 4배지. 근데 여기서 노동을 X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X, 얘는 몇 X? 2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자본은 Y에서 몇 Y? 4Y가 됐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는 게 있어. 생산량은 어떻게 됐대? 2.5배래. 그러면 얘를 Z라고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5Z? 뭐 2분의 5Z? 상관없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요 공식 있지? 이 공식은
노동, 자본, 생산량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을 때 잘 집중해서 봐야지. 이 공식은 노동, 자본, 생산량이 다 동시에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럼 봐봐. 변수가 몇 개야 지금 여기서? 3개지. 3변수지. 그러니까 요거 알파 값은 상수값일 거거든. 여기 x, y, z가 뭐라고? 변수야. 그럼 요 공식에 의하면 노동 투입량하고 자본 투입량을 이용해서 뭐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생산량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다시 노동 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본 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해서 뭐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산량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 그럼 공식을 쓸 때 노동, 자본, 생산량이 모두 등장을 해야지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공식을 한번 써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한번 써줘? 공식을 한번 써줄게. 그럼 여기에서 쓰는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지. Z는 뭐야? 2의 x 알파 y 1 마이너스 알파지. 여기에서 공식을 써주면 Z 대신에 2.5Z 대입 2.5Z는 2 곱하기 봐봐 2x 대입이야. 그러면 2의 x의 알파 그 다음에 4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요거 연산할 때 무슨 법칙?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봐봐. 얘는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x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그냥 하나로 취급할게.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들어가.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2의 x의 알파 제곱에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어셈블 되면 z로 바뀌어. 봐봐. 2의 x의 알파 제곱에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어셈블 뭐야? z로 바뀌어. 그러면 이 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2.5z는 2의 알파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z가 돼. 그래서 요거 위로 좀 올려서 쓸게. 2.5의 z는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고칠 때 2의 2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지 곱하기 뭐야? z야. 그러면 z 까줄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지수 법칙 좀 정리해 줄게. 2.5는 2의 뭐야? 2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로그 알파의 값은 2는 0.3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뭐를 씌울까? 상용 로그. 알겠지? 봐봐. 이제 이 2.5라는 숫자는 로그를 씌우는 순간 쓰레기 같은 숫자가 돼. 왜? 소수잖아. 소수보단 뭐가 유리하다고? 분수가 유리해. 왜? 나눗셈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2.5라는 숫자는 뭐야? 2분의 5. 2분의 5라고 했지 너희가? 근데 4분의 10이라고 할게. 왜? 5라는 숫자보다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으니까. 아니면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누구를 또 구할 수가 있어? 로그 5를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로그 5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을까? 로그 1에서 로그 2를 빼주면 돼. 그래서 얘가 0.7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그러면 뭐 이미 구해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로그 2분의 5는 로그 2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는 거랑 같지.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4가 될 거고 얘는 몇이 돼? 0.3이 되지. 그럼 3분의 4지. 넘겨서 빼주면 3분의 2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3분의 2. 이해됐니?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수법칙 잘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잘하자. 이거의 끝이에요. 요거까지 정리해주세요. 아 얘들아 한 번만 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또 벌써 까먹었을 거군.
벌써 까먹었을 테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입에 침이 고이면서 발음이 계속 고인다 자꾸. 뭐지? 사랑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니가 계속 있었잖아. 근데 오늘따라 더욱더 이게 두드러지게 느껴져.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야? 노동과 자본의 양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구하는 공식이지. 그러면 이 공식을 쓰려면 노동이 뭔지 자본이 뭔지 생산량이 뭔지 적어도 문자로는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쓸 때 2010년도에서 공식을 쓰고 23년도에서 공식을 쓴다. 여기서 뭐 혼동을 느끼면 안 돼. 두 개 가지고 뭐 공식에다가 막 같이 대입하고 이질하면 안 돼. 알겠지? 10년도에서의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10년도의 노동과 10년도의 자본을 대입한다. 23년도의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 23년도의 노동과 23년도의 자본을 대입한다.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어. 서울에서 노동, 서울에서 자본, 생산량 나오지. 도쿄에서의 노동, 도쿄에서의 자본, 그럼 생산량 나오겠지. 왜 도쿄가 됐지? 나 벌써 마음은 일본에 가 있는 것 같아. 아유 지랄한다 진짜. 여기까지.